자, 이제 오늘은 이제 544페이지죠. 이제, 관할을 보겠습니다. 관할. 뭐 너무 중요합니다. 관할은. 일단 토지 관할은 이제 일단은 그 가압류의 경우는 그 가압류 물건이 있는 곳, 뭐 저지도에 있다. 그죠? 그 토지나 건물이. 그럴 때 이제, 거기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가처분의 경우는, 그 관할, 그 본안법원이라든지 다투는 법원이 있는데, 일단은 먼저, 하나를 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A라는 사람이 B한테 그 5천만 원에 대한 대여금이 있어요. 그러면 돈을 안 줬을 때는 이 사람의 예컨대 부동산에다가 가압류하고 싶어. 그러면 첫째는 자, 이 사람이 채권자고 장차 이 사람이 뭐죠? 소송을 할 때 원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채무자고 장차 이 사람은 피고가 돼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요. 이때 어디다 해야 됩니까는 첫째는 그 물건이 있는 곳이죠. 그 물건이 있는 곳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주도 가서 해야 돼요. 제주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차피 이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소송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장래 본래 소송, 본안이죠. 본래 소송을 하는 걸 우리가 본안이라고 하는데 본안. 대여금 소송에 대한 소송할 법원인 본안의 법원. 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보세요. 이 소송이라는 것은요. 소송은 일단 관할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항상 소송은 미우식이에요. 내가 누구랑 싸워요. 싸우면 내가 싸우는 사람한테 오지 않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이 원고가 총을 가지고 피고한테 가야 돼요. 그렇죠? 그잖아. 거기서. 그래서 보통은 그 제1 원칙은 뭐냐면요. 피고 기준이에요. 그래서 피고의 주소지가 관할이에요. 그죠? 이게 원칙이죠. 피고의 주소지예요. 여기다 소장을 내야 돼. 그죠? 또는 이게 법인이라면 주사무소, 본점이겠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할을 우리나라에서는 관할을 우리가 뭐 재판적이다 그래요. 재판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재판적이에요. 우리가 관할에 대한 재판적은 어딨냐? 재판이 어디에 있어? 그러면 피고 주소지 법원이에요. 피고가 만약에 목동에 산다. 그러면 남부 법원에다 해야 돼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그런데 원고는 서초구에 있어. 그럼 원래 자기 관할은 중앙법원인데 그러면 남부까지 뭐 차 타고 버스 타고 가야 돼. 그죠? 그러면 이때 우리 법에서는요. 일단 이 보통 재판적을 인정하고요. 또 예외로 금전 채권 같은 경우는 이 금전 아니야? 금전 채권 같은 경우는 너무 많으니까 이 경우에 이 특별 재판적을 인정해서 우리가 이때 특별 채권 인정해가지고 이때는 원고 조치도 합니다. 그죠? 따라서 자 우리가 가압류하면 피고 조치도 되고 원고도 되고 물건 줄 때 셋 중에 아무데나 하면 됩니다. 보통 어디다 할까요? 법무사는 법무사 여기 때문에 여기서 하겠죠. 되게 편한 곳에 하겠죠. 그죠? 그래서 네. 그게 본안인데 보세요. 544페이지 보세요. 밑에 우리가 물론 본안은 이제 우리가 그 독촉 절차를 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은요. 그러죠. 그리고 그것이 본안이 꼭 판결이 아니더라도 화해, 조정, 중재를 한 곳, 그 중재를 한 곳이 본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죠? 또 다음 페이지 가사 사건이라든지 그럴 때는요. 예컨대 이혼에 대한 위자료, 또 이혼할 때 제한 분할 청구 같은 것들은 요게 그거에 대한 재산 분할을 하기 위해서 남편 집에다가 가압류해야 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그 가정법원의 관할입니다. 이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가 앞으로 소송을 할 본안의 관할 법원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미 A가 B한테 먼저 여기 남부 법원에다가 A가 소송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소송을 하고 있다면 이미 소송이 된 법원에 해야죠. 그렇잖아.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나본이에요. 아니 현재 본안이 있어. 그럼 본안에 계속 하고 있는데 딴 데 해? 그럼 웃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어느 법원에서 중앙이든 춘천이든 이미 본안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가능하면 거기다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본안에 계속 쓸 때는요, 그 법원에다가 가압류 가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개속 법원이 곧 보존 처분의 관할 법원입니다. 예컨대 이 본안은요, 1심일 수도 있고 2심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본안이 1심 법원에 있어요. 그럼 당연히 1심에다 해야지. 근데 본안이 지금 고등법원 갔어, 고등법원에. 그러면 이 본안이 항소심에 있으면요, 당연히 2심에다 해야 되죠. 됐죠? 다시 한번. 본안이 1심에 있을 때는 2심에 하고, 본안이 2심에 있을 때는 그 2심 법원 판사한테 가서 가압류해 주세요라고 보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계속되는 게 이게 1심주였던 1심에다 해요. 이게 2심 갔어. 그럼 2심에다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1심이 다 끝날 때쯤 됐을 때. 그러면 1심에서 상소를 해요. 그러면 상소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소를 했는데 아직 2심이 열리진 않았어. 다음 주에 열려. 그러면 여기 1심에다 해야 되는지 2심에다 해야 되는지 헷갈릴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보세요. 2번은 그 본안 사건에 대해서 지금 항소나 상고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쯤 넘어가. 근데 그러면 그때는 기준이 뭐냐면 기록이 어디 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록이 아직 보내기 전이면 그냥 1심 법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면은 당해 법원에다가 하면 되고, 그런데 또 2심에서 또 2심 법원을 합니다. 그런데 상고심이라는 것은 뭐죠? 상고심은 대법원입니다. 근데 대법원은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거 안 해줘요. 따라서 이 본안이 상고심에 있을 때는 그때는 어디다 합니까? 그냥 1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현재 대법원에 있다. 그러면 원래 1심 법원에 가서 가압류 가처분을 넣는 것이 원칙이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3번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래요. 원래 법원이 이게 여기가 춘천이고 이게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방배동에 있어요. 그래서 중앙법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이 목동에 살다가 서울에 왔어. 그죠? 그 사이에. 근데 법무사가 그걸 모르고 목동에 사는 줄 알고 이 목동에 있는 남부법원에다가 가압류를 그죠? 보세요, 일단. 그래서 소장이 원래 중앙과 춘천에 넣어야 되는데 목동인 줄 알고 이상한 말 안 하니까 이 소장을 남부법원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죠? 남부정부가.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관할 심사하다가 뭐야 이 사람은 물건은 제주도에 있고 그죠? 집은 방배동이고 이거는 춘천이네. 그럼 관할 위반 아니야. 그래서 관할 위반을 원래 이송을 해주거든요. 그죠? 이송을 또는 각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중인데 갑자기 가압류를 또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압류를 법무사는 어디다 합니까?
현재 남부에 있으니까 남부에다 가압류를 넣은 거야, 그냥. 원래 관할 위반인데. 그러면 이 가압류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왜? 조문에 현재 소송이 계속된다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낸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부가 아니야. 중앙으로 보내. 그러면 가압류는 어디서 해야 돼? 같이 보내요? 아니고 그냥 남부서 하는 거예요. 남부서.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3번. 자, 보존 처분 신청 다시에는, 자, 보존 처분 신청할 때 본안에 계속되는 것만 심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안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조사 필요 없어. 그냥 물어보니까 거기 있대. 그럼 거기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됐죠? 따라서 그 맨 끝에 보세요. 본안이 종료됐더라도 계속했던 법원에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나 만약에 보존 처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그러나보다는 그러니까라고 보세요. 보존 신청을 했는데 본안이 관할 위반으로 야 각하해, 취소해, 이송했더라도 보존 처분 신청은 관할 위반이 아니에요. 됐죠? 그러니까 내가 남부에다 이거는 이 본안은 관할 위반이지만 남부에 단 가압류는 그대로 관할이 맞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것도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 보존 처분 신청 당시에 본안 소송이 계속되어 있다면은 그거는 본안이 관할을 갖지 않더라도 본안에 관할 범위 됩니다. 그리고 본안의 종료가 됐더라도 계속됐던 1심 법원이 본안에 관할 범위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답원처럼 아예 아직 보세요. 아직 소송하지 않아. 즉 본안이 아직 진행 안 했어. 그러면 본안에 계속 전할 때는 장차 내가 어디다가 내가 남부에다 할 것인지 그죠? 중앙에다 할 것인지를 정해져 있죠. 그래서 장차 내가 장내 본안소송법원에다 하는 것이 본안의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안의 관할이라는 것은 여러 개 있어요. 즉 원고 주소지, 피고 주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곳 중에서 어느 곳에 가압류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지금 보니까 원래 나는 마음속에는 중앙에서 하려고 했었어. 근데 보니까 또 우리 사무실이 목동이에요. 그럼 원래 가압류 여기다 했습니다. 중앙에다. 근데 내가 보니까 직장 다니다 보니까 잠깐 나와서 소송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남부에다 가압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중앙에다 하려고 했는데도 여기다가 가압류하고 소송은 여기다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걸 때는 그 중에 한 곳에 해도 된다라는 것이 그 얘기예요.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3번에, 보통 이제 가압류 같은 거에 물건일 때는 보통 물건이 있는 곳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보통 이제 우리가 가압류할 물건이 동산이다 할 때는 그 동산과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에다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배웠죠. 채권 가압류가 있잖아요. 채권의 가압류는요,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어요. 그리고, 제3채무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할 게 배웠어요. 자, 채권 추심 신청할 때는 채권 추심 명령을 신청할 때는요, 어디다 해야 됩니까? 반드시 채무자의 주소지에 해야 됩니다. 조문에 있어. 그런데 가압류는요, 채권자, 채무자, 제함자 다 할 수 있어요. 즉 왜냐하면 보세요. 현재 가압류할 채권이 뭐예요? B가 C에 대한 채권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2항에 채권 가압류 때는 제함 채무자가 있는 주소지에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물건의 인도를 할 때는
그 물건의 인도를 하는 채권과 어떤 물상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경우에도 그 물건이 있는 것 할 수도 있고요. 예,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어음 같은 경우는 그 증권이 있는 것, 그죠? 예. 또 어떤 권리 같은 거 할 때 특히 특허권 뭐 그런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고 등록을 하는 것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가압류 경우고 가처분도 뭐 거의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가처분이 뭐 처분금지 가처분처럼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가처분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매매를 했는데 등기가 안 해줘. 그러면 그 매매의 다툼의 대상이 뭡니까? 아파트죠? 그럼 그 아파트가 있는 곳이 있죠. 그래서 그 가처분은 그 다툼의 대상이 있는 물건이 있는 곳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에 있는 곳이다 말을 해요. 물론 여기서 다툼이라는 것은요, 다툼의 대상이라는 말은 꼭 물건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넓습니다. 따라서 어떤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제만 붙이면 다. 예컨대 예를 들면요, 이 건물 명도 가처분 합니다. 건물 명도 가처분 같은 경우는요, 건물이 있는 곳에 하겠죠. 또 그 이사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대행자 가처분은요, 우리가 또는 거기에 그런 자기부자기에 대한 것일 때는 그 회사의 영업소에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5번 가끔 나오는데 우리가 가압류든 가처분든 가로 안에 가압류, 가처분 모두 해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급박한 경우에는요 재판장에 의해서도 이 가압류, 가처분을 재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6번을 이제 펼치시는데 우리가 시군 관할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원래 그 시와 군에 있는 분들이 다시 또 뭐죠? 소유까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수원에 내가 이천에 살고 있는데 여주 이천인데 수원까지 나가야 되니까 뭐 하니까 그 시하고 군 법원에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군 법원이 따로 있고요. 지방 법원이 따로 있는 거죠. 법원이 있고 지원이 있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군 법원은요 소액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이하죠. 2천만 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 애는 시군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도 소액 사건일 때는 그죠? 여기서 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요 1항에 조문을 보세요. 소액사건 심판법에서 2천만 원을 초과했다. 소액사건 심판이 아닌 사건에 대한 그 분할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당연히 시군이 아니고 그 시군에 있는 지방법원, 그죠? 뭐 수원이라든지 이렇게 거기서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소액사건일 때는 어디라고요? 반대석하면 소액사건일 때는 시군사라 얘기야. 그러니까 조문이 이렇게 틀어서 돼 있어. 틀어서.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시군에서 가압류 가처분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1,500만 원짜리에 대한 가압류였어. A가 B한테 가압류했더니 갑자기 K라는 사람이 야, 그 물건 내 거야. 라고 제3자 이소합니다. 근데 원래 1,500만 원짜리 가압류를 해가지고 했는데 제3자가 다툽니다. 이때 제3자 이소는요. 제3자 이소는 시군서 안 됩니다. 판사가 바빠 그러면 그죠? 그래서 그때는 지방법까지 나와야 돼요. 버스 타고. 그죠? 됐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런데 써놔 보세요. 그러면 거기 조문이 없죠. 뭐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액 사건에 해당하는 써놓으세요. 청구 이소. 이 청구 이소는 소액 사건일 때는 시군서 해야 돼요. 그죠? 제함자 이소만 지방법원이고요. 지원이고 소액 사건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청구 이소는 시군서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관할권이 없는 데다가 가압류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받아줬어.
그럼 관할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관할권이 없으면요, 이송합니다. 이송해.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은요,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송하면요, 뭐 3주씩, 2주씩 걸려요. 그러니까 법무사 같은 경우는, 다시 취하해서 받아야 되죠. 따라서, 관할권의 경우는 보통 이제, 이송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죠? 됐죠? 보통 취하를 하죠. 보통 취하하고 다시 합니다. 보통 전화가 오죠. 이 법무사님 전화, 이거 관할이 아닌데,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럽니다.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자, 1번. 관할 위반에 대해서는요. 근데 이 관할 위반인데, 우리가 관할 위반인데 해줬어. 그러면, 그 상소나 이신청 아니면요. 유효합니다. 관할 위반인데 해주면 유효해요. 그렇지만, 자, 전속관할입니다. 이 전속관할에 대해서는요, 전속관할에 위반됐을 때는, 그 기속력이 있습니다. 아까 보세요. 만약에 추심명령은요, 채무자 주소지입니다. 채무자 주소지가 춘천이었어. 그죠? 그런데, 이거를, 채무자 주소를, 그죠? 이 사람이 그 사이에 서울로 왔어요. 이 사람.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원래 서울 왔으니까 서울 중앙에다 해야 되는데 춘천으로 보냈어. 그럼 관할 위반이면 원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춘천에 있는 법원에서 원래 서울 중앙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남부로 보냈어. 그죠? 그거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속 관할에 위반을 해서 원래 거기서 해야 되는 거를 보냈어. 그러면요, 이미 보낸 걸 다시 보낼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일단 이송된 경우에는요, 그때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보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해야 돼. 그죠? 그잖아요. 아니, 그러면 법원이 잘못했다고 지네끼리 왔다 갔다 하면 소송을 언제 해? 그러니까 어차피 잘못 보냈더라도 이송받은 법원에서 하라 이거예요. 다시 보내면 뭐랍니까? 그거 우리가 테니스야. 보통 그렇게 예를 드는데, 뭐 테니스 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해서 우리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보냈더라도 그냥 이송받은 법원은 네가 해. 다른 말로 하면 이송받은 법원은 거기에 기속이죠? 거기에 묶여서 소송하라는 것이 이제 95년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뭐죠?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 채권자, 채무자, 무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현재 소송에 진행된 법원에 하라. 그게 1심일 때면 1심, 2심일 때면 2심. 기록에 넘기기 전에 때는 1심, 기록에 넘어가면 2심. 그러나 상고심은 무조건 1심에 하라. 뭐 그거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약간 곁다리로 우리가 어제 A가 가압류를 했어요. 그럼 B가 채무자입니다. 그럼 보세요. 가압류 결정이 나옵니다. 가압류에 대한 집행을 해요. 그러면 이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채무자의 불복이 뭐가 있습니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또 뭐죠?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는 채무자가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의 신청은요, 보세요. 가압류 결정을 이렇게 춘천에서 했어. 근데 이걸 이의 신청을 서울도 할 수 있어? 그건 안 되죠. 그 결정을 내린 데서 해야 되죠. 결정을 내린 데다가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거기에 다음 페이지에 보존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그 가압류를 발령한 거기다 해야죠. 거기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전속관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안에 대해서 2심, 항소심에서 가압류했어요. 그러면 이 신청도 항소심에다 해야지 1심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록인에다 가서 해줘야지. 그죠? 이 가압류를 한 판사가 이거 판단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자, 1항에, 그러면, 채권자가 그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자, 가압류 신청하니까 1심에서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고를 했어. 근데 2심에서 했어. 그러면 이 신청은 1심이 아니고 어디요? 항소심에서 하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에 똑같이 취소 신청서도 똑같아요. 이것도 여기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취소 신청의 관할도 보존 처분을 한 곳에다가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게 전속 관할입니다. 거기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나 본안이 이미 계속됐을 때는 본안의 관할법원에 하란 것이 조문에 있어요. 조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보세요. 자, A가 지금 가압류를 했습니다. 본안이에요. 지금 가압류는 남부에다 했어요. 그죠? 본안은 중앙에서 하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신청을 할 때는 어디다라고요? 여기다 해야 돼, 가압류한테, 남부에다. 근데, 이게 취소 신청일 때는요, 어디다라고요? 원래 여기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갈라졌을 때는 여기다 하라는 거예요. 중앙에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안이 계속됐을 때는 그 취소 신청의 경우에는 그 본안 관할 법원에다 하라. 왜냐하면 그 취소 신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예요. 사정 변경에 따른 취소, 담보 제공에 따른 취소, 3년 동안 가압류를 지났을 때 취소. 그럼 만약에 보세요. 내가 3년, 보니까 가압류가 3년 넘었어. 그러면 이때 취소를 할 때 어디라고요? 요거 달라는 거예요. 여기다. 본안에다. 그죠? 됐어요? 네. 어차피 여기서 심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취소만큼은 따로 조문이 있어요. 288조 2항에 있습니다. 단서에. 그러면 그때 본안 배웠죠? 그때 본안은 1심에 있으면 1심이지. 그래서, 다만, 취소 신청 당시에 2심이면 당연히 2심에다 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봤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항소심에서 가압류 취소했을 때, 자, 우리가 항소심에서 가압류를 해달라고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가압류를 이번에는, 자, 1심에서 가압류를 안 해주고, 자, 2심에서, 자, 가압류를 했는데, 보세요. 항소법원에서, 자, 2심에 가서 가압류를 취소해라고 잡혀 나왔어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2심에서 가압류를 취소하라는 재판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 우리가 바로 신급의 규정상 상고로 불복을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항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럼 억울하죠. 차라리 2심에서 했다면 1심, 2심, 3심 두 번 봤는데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4번은 참 들어보시고요. 우리는 1, 2, 3번만 몰아서 보시고 특히 예외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외는 조금 어려울 때 내는 건데 그러니까 참 이게 법도 까다로워요. 까다롭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관할이 어렵지 않죠. 뭐가 어렵냐. 근데 이거 보세요. 내가 가압류를 잘못하면요. 그 사이에 집이 팔릴 수도 있어요. 그죠? 책임이 막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압류가 됐을 때는 꼼꼼히 이런 조문을 보고 하여튼 우리가 보통 실무할 때는 그렇죠. 실무할 때는 어차피 비용을 받고 하는 건데 항상 염두에 두고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봐야 돼요. 그죠? 자기가 알고 있더라도 한번 찾아보고 진행을 해야 돼. 시험 때는 또 다르죠. 시험은 그 순간에 알아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종류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동산, 채권 가압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건 볼까요? 자, 549페이지. 그 보존 처분의 요건은 여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 자, 우리가 A가 B에 대해서 민법상 대여금을 받을 게 있어요. 또는 물건 대금이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뭐 내용증명도 보내고 당연히 안 줘요.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그때 가압류한다고 보세요. 그럼 가압류는, 자, 가압류 신청서를 쓸 거 아니에요? 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통상은요, 통상은, 이때 가압류에 대한 피보존 권리라는 거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가압류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압류에 대한 피보존 권리하고 필요성이 있는데, 이 피보존 권리는 이 청구, 이 대여금에 대한 거 물건 대금이 맞느냐, 이 권리가 있냐 없냐라는 얘기고요. 권리가 있어요. 받을 게 있더라도 필요성이 있느냐 또 심사를 해야 돼요. 뭐 어차피 얘는 지금 돈도 많고 재산도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뭐 500만 원을, 그죠? 그때는 그냥 소송해야 돼. 아니 충분한데 뭐라 해? 이거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를 이 가압류를 안 하면은 집행할 수가 없다. 빼돌려 가지고, 그죠? 내가 소송하면 이긴 뭐래? 소송해서 이긴 뭐래요? 다 빼돌리는데, 그래서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할 수 없다, 집행이 어렵다, 이거를 그런 필요성을 써주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개관을 보시면 549페이지입니다. 이 보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체상 보존받아야만 권리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로 피보존 권리, 또 보존되는 권리가 있느냐 그 뜻이죠. 그리고 있다면은 그 권리를 왜 미리 보존할 필요가 있느냐. 따라서 이 피보존 권리와 보존의 필요성은 두 가지 요건이고, 보통 이 피보존 권리가 보통 소문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2005년도 판례 볼까요? 우리가 그 보존 처분을 심사할 때 판사가 피보존 권리하고 보존의 필요성을 독립해서 따로따로 심리를 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채권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채권이 있더라도 이게 또 없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우리가 별개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심리를 해라 것이고, 이 피보존 권리는 그렇죠. 가압류할 때 필요한 권리, 주로 가압류에 대한 피보존 권리는 뭐죠? 가압류 경우는 금전 채권이거나 금전으로 환산되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매매대금 달라라는 것은 가압류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매매를 했는데 그 집을 안 줘. 그럴 때는 가압류가 아니고 가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압류에 대한 피보존 권리는 주로 거기 금전 채권과 아니면 적어도 지금은 금전이 아니지만 나중에 금전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채권이어야 됩니다. 물론 이 일본의 하나의 금전 채권을 나누어서 가압류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5억이야. 그러면 1억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다 별건입니다. 또 하나의 채권을 위해서 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가 따로따로 가압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금전에 대한 지금은 금전이 아닌데, 그런데 예를 볼까요? 그래서 장래 금전을 바꿀 수 있어. 예를 들면 뭐죠? 예컨대 특정물이 뭘까? 주로 이제 뭐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를 이행해야 돼. 또 재산권이야. 그러면 어떤 그런 내가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채무 불이행이나 계약 해제. 나중에 그 등기 안 해줘. 그러면요, 계약 해제를 해서 받게 될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을 때, 그 손해배상 채권은 금전 채권이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할 수 있죠. 만약에 계약이 해제되면은 받게 될 손해배상금 얼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나중에 집행을 못했을 때 받게 되는 돈, 그죠?
또 사망의 본래 청구권에 대해 아까 예컨대 매매를 했어요. 등기 안 해줘. 그럼 가처분을 해. 그럼 본래 청구권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했어요. 근데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어차피 가처분을 했는데 그 집이 자기 아니래 또. 그래서 나중에 손해배상으로 바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그건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가처분해서 물건을 못 받으면 받게 될 손해배상 청구권을 예비적으로 추가할 수 있죠. 그때는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가압류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요, 가처분도 해놓고 가압류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 채권은 성립만 하면 됩니다. 자, 어떤 채권이 성립을 했어요. 근데 장래 어떤 조건이 있거나 기한이 도래해야만이 채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아직 그죠? 예컨대 경매를 취하면 받는 돈,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채권이 장래 그 조건과 기한이 도래해야만이 조건이 성취하거나 기한이 도래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위해서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과 기한이 아직 여기서 보세요. 기한이 차지 않은 양경 죽으시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그죠? 그러니까 뭐 2016년 5월 달에 받게 될 배당금에 대해서도 지금 가압류할 수 있어요. 그죠? 요건이 된다면 또 우리가 매매대금처럼 이렇게 동시양육권 또 유치권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어. 또 채권은 양도했는데 아직 대한 요건은 없었어. 그렇지만 채권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이 동시에 항변이라든지 각종 항변권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가압류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항변권의 땅을 주면 되니까. 됐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미 발생에 기초가 되어 있는 조건부 채권 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보증인이 주채무자한테 나중에 보증 채무를 줘요. 그러면 주채무자한테 뭐 생깁니까?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요. 주채무자에게 받게 될 장래 구상권이 있어요. 그러면 가압류할 수 있죠. 그러니까 A 보증인이 갑이에요. 그죠? 근데 이 채권자란 놈이 자꾸 나한테 할래, 보증인한테. 그죠? 얘는 채무자한테 할 수도 있고 달랠 수 있는데 얘가 안 준다고 자꾸 날 달래. 그럼 갑이 야, 너 여기 가압류해. 집도 있는데. 그랬더니 얘가 그래. 야, 내가 뭐하러 그래. 네가 주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 얘가 K라는 사람이 야, 네가 돈 줘. 돈 많으니까. 네가 주고 네가 구상해. 그러면요. 이따 뭐죠? 그래, 내가 그럼 이달 말일날 내가 2천만 원 줄 테니, 이달 말일날 2천만 원 주려고 그래. 그러면 아직 준 건 아니지만 그 장래 받게 될 구상권을 가지고 여기다 가압류할 수도 있어요. 얘가. 그죠? 그렇게, 그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갚았을 때 생기는 장래 구상권도 얼마든지 가압류의 피부적인 권리가 될 수 있어요. 됐죠? 이해하셨죠? 또 통상 집행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집행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민법상 또 집행법상 만약에 둘이서 부집행 합의, 집행하지 않기로 했어. 또는 파산해서 개인 파산돼서 면책됐어. 또 자연채무야. 이런 거는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죠? 물론, 비송법상에 보호되는 우리가 금전 청구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 사건에서 많이 나오는 위자료, 또 제한분할 많죠. 그런 가압류 많습니다. 많죠. 또 중요한 것은요. 3번에 압류된 권리를 피보존 권리라는 것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압류했더라도 또 가압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압류나 가압류 채권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또 집행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A라는 사람이 B한테 받을 게 있어요. 1,000만 원이. 근데 갑이 이렇게 가압류를 했어. 그죠? 가압류했죠? 그러면 나는 이 채권이 가압류했죠? 그렇지만 얘한테 또 내가 가압류할 수 있어요. 가압류된 채권, 이 가압류가 된 채권에도 가압류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나 가압류된 채권은 나중에 현금화라든지 변제에 대한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압류까지 할 수 있으니까 가압류는 얼마든지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얘한테 이렇게 갑이 가압류했어요. 그럼 가압류된 A도 B한테 달라고 가압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가압류라든지 압류까지만 되고 이 돈을 뭐 할 수 없어요. 추심은 할 수 없죠. 끝으로 이제 잘 나오는 거 별치고 박스에 우리가 이제 국세징수법상 그죠? 세금, 이 조세에 대해서는요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징이란 말은 뭐 전두환 때 많이 들어봤죠? 이것은 형사적인 검사가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가 민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징금에 대해서는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나가서 경매라든지 임의경매를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안 되고 뭐죠? 가처분이 안 되죠. 이건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 제도가 따로 있죠. 따로 있어요. 끝으로 이제 이 가처분에 대한 권리. 가처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처분에는 다툼에 대한 가처분이 있고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주로 임시지위는 주로 상법상 많이 나오는 거고요.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이 제일 또 많죠. 우리가 신문상. 따라서 이 다툼이라는 것은 그런데 주로 특정물일 때, 돈이 아니고 가처분은 특정물일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보시죠. 우리가 다툼의 대상은 당연히 A하고 B가 매매를 했어요. 했는데 집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이 다툼의 대상은 아파트 아니에요? 이건 특정된 물건 아니에요? 몇 동 몇 호 딱 찍은 거 아니야? 그럼 특정물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러면 나중에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얘가 여기다가 가처분 해야지. 그래서 그게 처분금지 가처분이죠. 따라서 이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장래 특정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청구 같은 그런 청구권이 제일 많겠죠. 처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용어가 잘 안 들어오지만 자꾸 보시면 또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음 페이지 이러한 그 피의 보장 권리는 당연히 그 계약상 그것이 유효한 거여야 되죠, 그죠? 그러나 이제 예외로 유동적 무효인 경우에도 가압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장래 토지거래 허가를 안 해줄 걸 대비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매매 목적물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이 돼요. 그죠? 가능합니다. 똑같이 그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줍니다. 그러면 장래 저당권 설정 등의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처분 금지 가처분할 수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그 저당권이라는 권리 범위 안에서만 유효할 거겠죠. 마찬가지죠. 네. 밖에 담보가 등기, 채무자가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렸어. 그러면 차용금을 5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5천만 원을 담보를
했어요. 그래서 채권자 명의로 담보가 등기하고 담보가 등기한 본등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아직 그 차용금을 갚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갚진 않았지만 장래 채무를 변제하면 그 가등기를 말소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 청구를 위한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얘가 돈을 안 받고 팔아먹을까 봐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죠. 예. 됐죠? 예. 그 다음에, 자, 4번에 매매를 해서 갖게 되는 소유권 등의 청구권은 특별 사정 없는 한, 그렇죠. 매매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청구권은 이게 무슨 양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매도의 이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할 때는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해서 동의나 승낙하면 되겠죠.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채권은 성립만 되면 됩니다. 따라서 조건부도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2번처럼 단순한 기대를 위한 가처분 안 됩니다. 지금은 좀 그런데요. 옛날에는요. 저희 요 아래 숭실대학교가 있었어요. 숭실대학교 앞에 가게가 많았어. 숭실대 앞에 거기에 점포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요즘에 보면 다 철거했죠. 싹 철거했어. 그러면 그 당시에 숭실대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뭐죠? 무허가야, 무허가. 그러니까 무허가를 한 30년, 40년 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데모 해가지고, 야, 이거 뭐죠? 이 무허가에 대한 연구권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연구권은 뭐예요? 법적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준다고 숭실대에다 가져갈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국가 재산에 대한 그 임차권, 그죠? 오랫동안 임차권을 했다고 그것은 국가가 준 법률상 권리가 아니고요. 행정법상 반사적 권리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준다고 그걸 권리로 해가지고 국가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하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지. 안 받아주지.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 그걸 하나의 법적 권리가 아니고 그냥 법에서 주다 보니까 반사적 권리나 기대권이다. 기대권이지만 그건 피의보정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또 우리가 형성 판결의 경우에 이 형성 판결은 주로 뭐 취소하라, 해제하라, 그죠? 일반적인 거. 그런 형성 판결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도 가처분의 피의보정 권리가 됩니다. 주로 제일 많은 게 뭔가? 제일 많은 게 빼돌린 거, 채무자가 빼돌린 거에 대해서 사회행위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 청구권을 피의보정 권리로서 처분금지 가처분이 제일 많죠. 제일 많죠. 빼돌린 거. 그리고 이 공유지분권자가 장래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요. 그런데 소송을 하기 전에 그 판결이 확정돼서 나중에 취득할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가처분은 전부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죠. 전부. 그러니까 A1, A2, A3가 자 A1, A2, A3가 얘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이에요. 이렇게 등기부에 있어요. 근데 A1이 지금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A1은 지금 이런 식으로 요만큼 달라. A2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A2가 많으니까 이거 그죠? 요게 기억 부분. 그리고 A1은 여기 뭐 니은 부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야 돼요. 근데 분할하는 소송을 한 중에 갑자기 얘들이 팔아버리면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아예 그냥
전부에 대한 그죠? 전부에 대한 가처분을 하죠. 그러니까 A2가 그러면 A2가 야 네가 4분의 1밖에 없는 놈이 왜 가처분 다 해? 아, 다 해야지. 왜냐하면 어디 딸지 모르니까 다 해줄 때요. 그래서 그때는 거기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 금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2002년도 문제인데 이게 2006년 법무사 문제부터 해가지고 몇 번 나왔어, 몇 번. 그죠? 그리고 이거 또 등기법도 잘 나와요. 양쪽 다 해서 뭐 등기법, 민법, 그죠? 집행법 다 잘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민사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되지 다음 페이지처럼 무슨 행정사건 또 이런 것들 그런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우리가 2번 주의할 것은 뭐냐면요. 다시 한번 행정사건에 관한 권리, 비송사건에 관한 권리는 가처분의 피의보전 권리가 적격이 없습니다. 왜? 민사가 아니니까. 그대로 자, 두 번째 압류 금지라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컨대 장애인차 같은 건요. 장애인용 자동차는 압류 금지입니다. 그렇지만 압류 금지지만 가처분은 될 수 있어요. 팔아먹지 못하게. 그건 가처분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집행법상 압류 금지 물건도 금전 채권 집행이고 물론 이건 가압류는 안 되지만 가압류는 금지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할 수 있어요. 장애인 그 아파트 장애인 건데 그 장애인 차가 내 거야. 그럼 가처분할 수 있죠. 그리고 다툼에 대한 현상에 대한 것이다. 즉 물론 그 불법 점유자로 된다 하더라도 그 보세요. 내가 A라는 사람이 그죠? B한테 자 이게 원래 자전거가 A 거예요. 근데 자전거가 B가 점유를 했어. 훔쳐갔어. 그럼 보세요. 그럼 얘는 불법 점유예요. 근데 A가 야 내놔. 그죠? 네, 그러면 얘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점유를 맞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잘못된 점이라도 점유권에 기해서 방해 조치할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지겠지만 법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있는데 점유전 가처분하고 임시주의는 제가 좀 쉬었다가